네, 33번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실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어디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했냐면 여기 있는 그러나라는 말을 놓치지 않는 거 일단 1차적이었겠죠. 그래서 얘가 뭔가 앞에 말을 받아서 하지만 이러합니다라는 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있는 그러나라는 말도 뭔가 연결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A의 마지막에 보면 cultural relativism이 tolerance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하지만 tolerance가 있으면 intolerance도 있기 마련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주어져서 A를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오면 C가 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A, C의 순서는 정해져 버렸어요. A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놓고 이제 고민하면 되겠네요. 뒤로 보낼까 앞을 보낼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그 A분의 그러나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 B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A가 오고 C가 마지막에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그널 월드들이 나타나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하나씩 해나갈까요? 자, ethical 그리고 moral systems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앞쪽에 이제 윤리적인 이런 거고 뒤에 이렇게 도덕적인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도덕적인, 도덕의라는 이런 말이죠. ethics라는 학문명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게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ETH 쓰고요. ICS 쓰면 이 ICS로 끝나는 것들이 학문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또 재수없는 학문들 많죠. 매스매틱스 이런 거. 그런 것들 보면 왜 물리도 피직스라고 ICS 쓰네요. 그러니까 싫고 귀찮고 이런 것들은 주로 저런 거 많이 붙네요. 그러니까 요게 윤리학이라는 명사가 되고, 아까 우리 앞 문제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 봤잖아요. 그렇게 LOGY가 붙는 단어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ICS가 붙는 단어들도 학문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체계는 다른데, 윤리 체계나 도덕 체계가 모든 문화권에서 다 다르죠. 그죠? 아주 쉬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그죠? 일본은 부자가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마주보고 담배 피거든요. 서로 그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잖아요. 일본은 대신에 어른이랑 술을 못 먹어요. 우리하고 이게 완전히 반대죠. 그죠? 우리는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술 먹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아들이 커야 그 자식하고 평생 같이 술을 처먹을 텐데. 그 다음에 좋잖아요. 항상 이렇게 술 마실 수 있는 파트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런 그냥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윤리적 기준, 도덕적 시스템 이런 것들도 문화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elativism이라고 하면 얘가 relative가 되겠네요. relative에다가 ISM이라는 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이런
전비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relative라는 말이 상대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relativism이라는 말이 상대주의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그러면 all of these systems, 이 모든 시스템들은 똑같이 valid라는 말은요. 여러분 뭐 타당한, 가치 있는 이런 얘기네요. 타당한, 유효한, 가치 있는 뭐 경우에 따라서 편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no system is better than another. 그 어떤 시스템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거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낫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the basis 바탕은 베이스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시스 바탕은 기본은 이 문화적 상대주의의 바탕은 is the notion 이런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면 no true standards of good and evil 이라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의 기본이란 문화는 건 서로 상대적이다라는 이것의 아주 기본이 되는 바탕은 뭐가 되는 거냐면 notion이라는 명사는 인식,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시 소위 그래서 이 뒤에 대시 데리고 있는 이 문장이 이 notion하고 이퀄이 되는 거죠. 눈이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참된 기준이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참된 기준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저기 evil이라는 말이 악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일 뿐. 자, 그래서 judging 판단하는 건, 그래서 판단하는 건데 무엇을 판단하냐면요. something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됐죠. whether A or B라고 쓰면 A인지 B인지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is based on 어디에 바탕을 두는 거냐면 그냥 개별 사회의 신념의 바탕을 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괜찮은가 라는 건 그냥 그건 개별 사회의 믿음에 기반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견해라는 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냐면 이건 개별적 문화의 퍼스펙티브라고 쓰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개의 문화적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스펙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는 거예요. 앞 문제에서 나왔던 그 종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죠? 스피시즈라고 하는 이 단어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른 것들을 분리해 놓은 걸 스피시즈라는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안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인스펙트라고 쓰면 어디를 보는 거겠어요? 안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들여다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과거를 레트로라고 하는데 레트로스펙트라고 쓰게 되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회상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쉬운 단어로 쓴다면 look back 정도로 써도 되겠군요. 스펙이 들어가는 단어는 진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들여다보다가 어떤 사건 따위를 들여다보면 그때는요 조사하다, 수사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앞 문제에서 detective라는 단어를 형사로 썼는데 여기에다가 inspector이라고 or 붙이면 그것도 수사관이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spectacle하다라고 쓰면 spectacle이라는 형용사는 볼만한, 장관의, 볼거리가 많은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pect 뒤에다가 요렇게 써서 spectator이라고 쓰면 얘는 뭔가를 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맞나? 철자? AOR.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이 되어서 얘가 뭐가 되냐면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을 spectator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앞에 뭐가 붙었냐면 pearl이 붙었는데 pearl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이 pearl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요. 얘는 영어의 그 전치사로 따지면 through의 의미를 가져요. 자, 이거 통하여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관점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단어로도 많이 쓰이냐면
그 실제로 거리감을 그대로 구현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원근법이라는 명사도 영어로 perspectiv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 가보죠. 자, there exists. 그래서 있어요.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내재된 논리적인 비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consistent란 말이 좀 전에 형용사로 나올 때 일치하고 일관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consistency라고 하면 일치하는 것, 일관되는 것, 일관성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IM 붙였으니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겠고요. 그 앞에 있는 inherent이라고 할 때 H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들러붙다라는 스틱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inherent이라고 쓰면 얘는 안에 붙어 있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되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안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재된 이라는 이런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붙이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어디로라는 말을 써서 ADHRE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붙이다, 부착하다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논리적인 비일관성이 있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그러나 말이죠. 자,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지점이 있는데 6번 문장이요. 만약에 사람이 accept the idea,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there is no right or wrong, 올바르다거나 틀렸다라는 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자, 애초에 옳고 그른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여버리면 그러면 there exists no way니까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없냐면 make judgment,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To deal with this inconsistency. 그래서 deal with라는 말이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비일관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문화적 상대주의는 creates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tolerance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tolerance라는 말은 동사로 쓰면 tolerate이고요. 얘가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관용을 베풀다 이런 말이에요. 관용적으로 대하다. 저놈의 명사가 지금 toleranc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명사로 관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똘레랑스를 얘기하잖아요. 그 똘레랑스가 이 단어예요. 영어로 tolerance를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왜 tolerance가 있으면 이 관용과 함께 뭐가 오게 되냐면 또 비관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 means 저거 다르게 해석하면 관용이 비관용을 낳고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결국 그런데 관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얘는 결국 또 비관용을 낳게 되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관용이란 반드시 어떤 정도의 궁극적인 최후의 선을 내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imply라는 말이 이게 안쪽이라는 in이 p 앞에서 m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ply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나오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쟤는 접다라는 fold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안으로 접어 넣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 것, 그 의미를 안으로 가지는 것, 이게 imply라는 말이 됩니다. 어, 9번 더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tolerance는 그래서 관용은 또한요 goes against라고 하면 가긴 가는데 against라는 말이 어떤 전치사가 되는 거죠? for라고 반대되는 얘는 반대의 전치사죠. 뭔가를 향해서 가고 찬성하는 전치사가 for 그 다음에 그거하고 반대되게 쓰는 말을 agains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반대, 반발 이런 against라는 전치사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반대하는 것, 반발하는 것, 저항하는 것 이런 의미의 against를 쓰거든요. 그러면 go against라고 쓰면 얘가 거스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용은 또한 뭘 거스르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인식을 거스르게 되는 건데, 문화적 상대주의에 바로 이 인식을 거스르게 돼요. And 그래서 논리의 boundary라고 하면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의 경계와 논리의 영역이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네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찌끄리고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 풀기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뭐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렇게 규정을 내버리면 상대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존재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저런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논리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비논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34번 문제 풀어볼까요? 주어진 문장이 그러나라는 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서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33번에 나왔던 순서 배열 문제나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는 연결사나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걸 놓치지 않고 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쭉 내려 읽어가다 보시면 여기 그래서라는 그 결과라는 연결사가 현재 4번 뒤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진 문장을 들고 5번 자리에 집어넣어야 서로 이 5번 뒤로 나오는 문장과 그 다음에 내용이 서로 매끈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시험을 보시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31번부터 38번까지 배치되는 이 8개 문제 중에서 2개를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가 딴 데서 틀린다 손 치면 그러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건데 31에서 38 사이는 다 3점짜리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셋을 틀려버리면 듣기 하는데 옆에 애가 막 기침하고 이래버리면 한 문제 놓치는 수가 있잖아요. 애가 막 안 쉬고 재채기 막 한 3번 연속해버리거나 뭐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2점짜리 하나만 날려도 이제 1등급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꼽으라고 하면 어휘, 어법,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 5개만. 그래서 지금 이 학원에 이제 3학년 학생들도 그걸 갖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만 모아서 마지막에 3학년 때 중반쯤에는 굳이 도표 문제 이런 걸 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타까운 청춘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본 유형을 다 익히고 나면 그 핵심적인 유형 5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훈련을 해두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이죠. 그렇게 해도 될 만치 기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그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올바른 작전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보죠. The way 방법인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influences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이렇게 돼서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현재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통을 하는 방법이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능력에 영향을 끼치냐면 아주 강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가라는 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전통적인 방법,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have emphasized 강조를 해왔습니다. 뭘 강조해 왔냐면 토론과 논쟁을 강조해 왔죠. 이 emphasize라는 말이 얘가 강조하다라는 동사죠.
뒤에 D 떼내면 원형이 되는 거고요. 명사형은 emphasis,라고 씁니다. 얘가 강조라는 명사가 되죠. 가끔씩 보시다 보면 emphasis가 SES로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혹시 얘 뭔지 알 수 있을까?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 그럴 리가요, 그죠? SES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SIS로 생긴 단어들은 복수형을 쓸 때 SES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이게 강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전통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은 그동안 뭘 강조해 왔냐면 그동안 논쟁과 그다음에 토론과 논쟁을 강조해 왔죠. 예를 들면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가 아니군요. The United States, 미국은 a strong tradition, 아주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using town hall 미팅을 이용하는 건데, 타운 홀이라고 하면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죠. 마을회관 뭐 이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마을회관 미팅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뭘 하냐면 중요한 이슈들을 커뮤니티 내부의 중요한 쟁점들을 deliberate이라고 하면 얘가 아주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뭐 또 심사숙고하다.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 형용사로도 쓰거든요. 형용사로 쓰면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한 거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나온 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의식적인이라고 이런 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깊은 생각에 기반한, 물론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겠네요. 의식적인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고요.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아주 강한 전통을 갖고 있죠. 타운홀 미팅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 공동체 내부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심사숙고를 해보는 겁니다. In this setting, 이런 세팅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 advocates for each side, 각쪽에, 그 다음에 advocate이라는 말은 얘는 옹호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뒤에 s를 떼면 advocate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챔피언하고 같은 의미가 되네요. 이런 단어도 되고, 얘는 그대로 명사형이 돼서 얘가 옹호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명사로도 사용이 되죠. 자, 이 쟁점에 각각의 쪽에 지지자들이요, 옹호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present argument을 for their position, 자기들의 입장을 위한, 자기들의 입장에 대한 이런 논의를 내놓는 겁니다. and 그리고 이 공공의 쟁점들은 그러면 have discussed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런 public forum의 형태로, 공공의 포럼의 형태로, 공공의 토론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 디베이트하고 argument이, 하지만 이런 토론과 논쟁은요, to work where 잘 작동하려면 하는 얘기인데, 이 work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써서 얘가 잘 작용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논쟁이나 토론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들은 need to come to such forum, 그런 포럼에 와야 되는데, 이런 포럼에, 이런 논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참석해야 되냐면 좀 비슷한 assumption은 가정 추정이라는 단어인데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편합니다. 자,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the shared assumption이, 그런 공통된 생각이,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serve라는 단어는 기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기능하다, 작동하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s는 뭐뭐로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론에 대한 foundation이면 바탕, 토대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 대한 바탕으로 그 작용을 하는 거겠죠. 자, 다음요. However,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society가 becomes more diverse라고 하면, diverse라는 단어는 다양한이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더더욱 다양해지면서, 다양해짐에 따라라는 말이 됐고요. 자, 그럴 때 저기 나오는 지금 as라는 접속사가, as 접속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as가 접속사일 때요. 주로 쓰이는 뜻은 뭐뭐 할 때라는 when의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번 뭐뭐 임으로 이니까라는 접속사 중에 뜻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because의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에서처럼 뭐뭐처럼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쓰이는 이 뜻도 나타나면 학생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얘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라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5번으로 이게 although에 비록 뭐라 하더라도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가 지금 4번의 뜻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다양해짐에 따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likelihood라고 하면 가능성입니다. likely라는 말이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그 다음에 뭐 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왜 be likely to라고 이렇게 쓰면 많이 나오죠, 이 표현. be likely to do라고 쓰면 뭐뭐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likely 뒤에다가 지금 뭐 붙였냐면 명사형 전미사 would를 붙여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음 이라는 말이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능성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가능성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사람들이 공유할 가능성이 됐죠. 뭘 공유하냐면 이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diminish라는 단어는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forms of communication의 형태는 이라고 됐어요. such as argument이나 debate 같은 이런 communication의 형태는 become 뭐가 되고 있냐면 polarize라는 단어의 P-O-L-E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극이에요. pole이라는 말이 극지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극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래서 North Pole이라고 쓰면 걔가 북극이 되고 South Pole이라고 쓰면 남쪽의 끝, 남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Polar라고 쓰면 얘가 형용사예요. 극이라는 게 제일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냐면 IZE가 붙어서 Polarize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극쪽으로 가다라는 말이 돼서 우리말로 양극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단어? 포부터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 그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단어부터 시작하시는 게 단어를 이해하기도 좋고 단어를 외우기도 좋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요, argument이나 debate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이제는 뭐가 되어버리냐면 양극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극단화가 되어서. 그래서 얘가 뭘 몰고 가게 되냐면 커뮤니티를 드라이브가 몰고 가는 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쓰면 원동력, 추진력 뭐 이런 단어로도 쓰거든요. 커뮤니티를 어디로 몰아가게 되냐면 apart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서로 분리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극화시켜서 이게 결국 커뮤니티를 drive apart,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as opposed to라고 쓰면 뭐뭐와는 반대로라는 얘기네요. bringing them together, bring together이면 함께 가져다 놓는 거니까 제가 합치고 결합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합하는 것과는 반대로 서로 합쳐지는 것과는 반대로 이 커뮤니티를 서로 어떻게 해보냐면 떼어놓게 분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넘기셔서 이번에는요, 그러면 내가 3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봅시다. 저를 볼까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막 열심히 꼼꼼하게 읽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열심히 꼼꼼히 푸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쵸? 한국말로 들어봐요. 너무 쉽잖아요. 야, 그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 뛴다고만 해서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마라톤을 잘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들에게 그냥 복잡한 텍스트를 갖다 준다라고 해서 이걸로 학습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not text but 블라블라의 but be를 찾아야 되는 거였죠. 그게 글의 주제가 될 건데 글을 마칠 때 뭐로 맞춰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in other words라는 말로 마치죠. 즉 다시 말해서 텍스트 기반의 퀘스천이 학생들에게 뭘 가져다 줄 거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군요.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냥 컴플렉스 텍스트로 대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텍스트 기반의 이런 퀘스천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게 이 사람이 글의 필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1번 볼까요? 너무 많은 과제는 해롭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과제는 해롭지만 여러분처럼 적절한 과제가 나오면 좀 해요. 좀. 아 진짜 내가 진짜 불을 질러버리든지 또 이제 보기 짜증나려고 그러네. 보기 이거는요. 더 나은 이해를 위한 퀘스처닝이 되는 거죠. 그죠? 더 나은 이해를 위한 퀘스처닝이 됐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겠죠. 뭐 3번은 너무 많은 테스트는 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적절한 테스트는 아주 필요하죠. 자, 네 번째 question that science can't answer yet. 과학이 아직까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에 항상 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시험 볼 때는 답이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얹어서 이것도 답 아닙니까? 이렇게 우기고 그러지 마시고 simply providing student이니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공하는 것이라는 소위 동명사가 뭐가 왔죠? 주어로 됐어요. 자, 이렇게 동명사를 꾸미는데 simply 아니고 simply네요. 어렵습니다. 근데 괜히 얘기 꺼냈나? 동명사는 명사보다 동사 쪽에 더 가까워요. 원래 그 다음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보다는 동사에 더 가까워요. 말을 좀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동사가 있고 이 동사를 명사처럼 바꿨을 때 우리가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명사처럼 쓰기는 하지만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동명사의 경우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ly라는 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simple providing이라고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근데 저게 이제 아주 어려운 영어 시험에 저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언뜻 그런데 보면 simple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쓰면 안 됩니다. simply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또 되거든요. 얘기 괜히 꺼냈나? 능동적인 읽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갈 때 얘는 active는 reading이라는 동명사를 형용사는 꾸며도 돼요. 얘는 actively라고 쓰면 틀려요. 제기랄이다, 그죠? 제기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얘는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죠. 얘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목적어를 갖고 있죠. 그러면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야 되고요. 목적어가 없고 동명사로 끝나버리면 얘는 동사의 성격보다는 명사의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얘는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한 단어밖에 없으니까 얘는 명사의 성격이 더 강해서 형용사로 꾸미지만 얘는 한 단어로 끝이 안 나고 지가 목적어까지 달고 다니실 정도 되면 얘는 동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어서 얘는 부사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괴롭히고 싶으면 이거 왜 심플은 안 됩니까? 하고 물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사람을 괴롭힐 때 아주 좋은 그런 질문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복잡한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디에 충분하지 않냐면 러닝이 일어나기에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죠. 자, 그래서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assign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과제를 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할당하다라는 이런 말이고
할당하다, 배정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놈의 명사형이 뒤에다 ment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장 앞에 보면 homework assignment라고 적혀 있다 그렇죠? 그게 과제라는 말입니다. homework는 집에서 하는 거고요. assignment는 집에서 하라고 배정해 준, 나누어 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라는 말은 원래는 정확하게는 두 단어를 붙여서 쓰는 거고, 근데 보통은 homework만 쓰든지 아니면 assignment만 쓰든지, 단어 두 개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만 쓰죠.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할당하는데 뭘 배정하냐면, 뭘 지정해 주냐면 따로따로 읽어봐라.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think about, 생각해봐라. and then 그리고 나면 써보라라는 얘기죠. read, think and write about, 이렇게 뭐에 관해서, 이 복잡한 텍스트에 관해서 야 각자 이 책들 다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써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것만 갖고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복잡한 어려운 책 하나 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책을 따로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쓰기를 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또 되는 게 아닙니다. quality question은요, quality라는 명사가 질이죠. quality라는 명사가 질, 수준이라는 뜻이 되는데 얘가 형용사로도 쓰거든요. 형용사로 쓰면 아주 질이 좋은, 양질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는 수준 있는 질문, 이런 말이 됐겠죠. 그래서 quality question은 one way, 수준 있는 질문이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냐면 이 teachers가 can check할 수 있는,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아주 수준 있는 질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또한요, 프로모트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연구를, for evidence 찾기를, 증거 찾기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and their need를, 어떤 need를 또 촉진시킬 수 있냐면, promote가 동사가 됐고요. 목적어 1번이 학생들의 search를 프로모션 할 수 있고, 두 번째 학생들의 욕구를 프로모트 할 수 있는 거겠군요. 어떤 욕구를 만들어내게 되냐면, 교재로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교재 다시 봐야겠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프로모트라고 할 때 앞에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접두사는 얘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pre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pre는 pre는요, 얘는 미리, 먼저, 앞쪽을 나타내는 말이고, 프로는 앞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pre는 단어 많이 본 적 있죠, 그죠? predict 같은 경우는 미리 말하다라는 말이 되어서 얘가 예언하다, 예측하다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preface 같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앞쪽에 있는 놈이니까 얘가 서문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쓰이는 건데,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proceed라고 쓰게 되면 seed라는 말이 고우거든요. 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나아가다라는 말이 되고, promote라고 할 때 이 MOT는 어디 갔냐, 프로모트? 야, 밑에 있구나. 여기 MO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움직이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하고 다 같은 거냐면 MOB나 그 다음에 MOV나 MOT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모터스라고 하죠. 카 말고 그냥 카 하나로 평생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영어로 회사 이름 쓸 때 현다이 모터스라고 쓰죠. 다음에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근데 왜 현다이라고 썼을까? 여러분은 대 쓰면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다 이로 쓰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일설에 의하면, 근데 일설인데 거의 뭐 근거가 확실한 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게 처음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 한국이 그때는 뭐 기술력도 없고 아주 후진 나라였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의 혼다 자동차하고 좀 헷갈려 달라고, 그래서 혼다가 DA잖아요. 그래서 DA로 쓰고 그다음에 I로 짧게 썼다는, 일본의 혼다하고 헷갈려 달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거의 확실한. 근데 더 웃기는 건
현대가 이렇게 썼더니 이게 대자를 이렇게 쓰는 건 줄 알고 과자 회사가 자기네 회사 이름 하이타이를 만들어 갖고요. 해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이걸 해태라고 읽어주나?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게 MOT라는 말이 움직이다라는 말이 되니까 움직이게 하는 힘, 동기라는 말을 모티브라고 쓰기도 하죠. 동기라는 말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MOT라는 말이 얘는 아시겠죠? 봐도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모바일이라는 단어 있고 move라는 단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프로모트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모트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니까요. 얘가 직장에서 자기 지위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그러면 승진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 전진하다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판매 같은 것을 나아가게 하면 얘는 촉진하다 이런 말도 되겠네요. 그래서 홍보하는 걸, 상품 판매 홍보하는 걸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냥 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프로젝트라는 단어도 프로에서 붙었군요. 이때 젝트라는 말이 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젝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THROW 던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주사 맞는 걸 영어로 인젝트라고 그런다고요. 주사하다가 되고 인젝션이 되면 얘가 그래서 주사, 주입, 주사? 주에서 지랄하는 것도 주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입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안에다가 쏘는 거니까. 그래서 B로 집어 던져버리면 reject라고 쓰면 얘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빛을 쏘는 기계를 빔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말이 앞으로 쏘는 거니까 내쏘다, 투여하다 라는 말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다 OR을 붙이면 프로젝터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라는 단어가 붙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쟤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욕구를 높여 놓을 수 있냐면 return to text,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해를 좀 더 깊이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죠. 이 ain이란 말이 이렇게 전미사로 쓰면 얘도 to make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보였냐면 앞에 deep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n을 붙였으니까 deep은 여러분 아는 단어죠, 그죠? 여러분 아는 단어 몇 개 없는데 이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을 to make를 만들어서 얘가 뭐가 되냐면 깊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 보시면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얘는 e가 있으니까 m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wide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히다라는 말이죠. 넓게 하다, 넓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strength가 힘이거든요. strong의 명사형인데 여기다 em 붙이면 그럼 뭐가 될까?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long의 명사형이 이렇게 생긴 게 명사 만들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페링이 헷갈렸습니다. 곧 은퇴할 것 같은데요.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lengthen이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가 길게 하다, 느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프로라는 말에다가 앞으로 길게 하면 그러면요 얘도 뭐가 되냐면 느리다, 연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단어 두세 개씩만 여러분 수준에 딱 맞을 만한 단어 두세 개씩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단어를 이렇게 접두사랑 어원 이런 걸 챙겨 두시면 이게 1번, 2번, 3번 뜻으로 세 개를 외우려면 너무 좀 그렇다고 그죠? 근데 사실은 잘 보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데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상황을 회사에서 쓰는지 그 다음 이동해서 쓰는지 상품 판매에서 쓰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중에 점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나아갈 진짜가 붙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 프로모트는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분까지 됐고요. 4번 문장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교사들이 take an active role을 take a role이라고 하면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겠네요. 어디에서 역할을 하게 되냐면 develop하고 deepening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깊게 심화시키는 거죠.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asking question,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거겠네요. 자, 이게 they cause them, 걔네들이 그래서 to read 텍스트를 다시 한번 또 읽게 만들고, 자, 그래서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 똑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도 만드는 거죠. result in 이라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내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얘는 지금 소위 분사구문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in other words, 그래서 즉 말이죠. This text-based question이 이런 텍스트 기반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목적을 제공해 주는 거죠. For 뭐에 대한 목적? rereading을 다시 읽기에 대한 목적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게 아주 결정적이군요. 어디에 결정적이냐면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critical이라는 말은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이라는 결정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반반 정도로 쓰이는데 학생들이 주로 비판적인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거 말고 결정적인이라는 very important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36번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어휘 문제는 맥락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단어 알고 있는 뜻만 고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닥치는 거고 얘는 소리를 내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반대말의 관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얘 발전하는 건데 하나는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해석하실 때 발전과 상식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self-esteem이 있고 없고라고 하셔도 좋고, 또는 얘는 긍정, 부정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뜻으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맥락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푸실 겁니다. 풀어보세요. 표정이 시끄럽다 닥쳐 뭐 이런 표정이네요. 푸는데 방해된다고. 들켰어. 본심이. 얘는 A번 자리는 어때요? 얘네들이 뭐 하게 되냐면 자기들 의견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있다 없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쟤는 보이스가 맞을 거고요. 그 다음 B번 자리는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이 매니저가 반드시 느껴야 될 자존감에 뭐가 되냐면 상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loss가 들어갈 거고요. C는 그러면 이 에너지 수준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increase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문장을 하나씩 보기로 하죠. How does a leader, 어떻게 리더가 make people, 사람들이 feel important하게 느끼도록 만드는가? 자, make가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됐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make라는 놈이 사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죠. feel이라는 놈을 동사로 보면 소위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커필로 동사라고 그래서 쟤는 뒤에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되는 놈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보호 자리에 해당되는 말이어서 형용사 important이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자, first 첫 번째 by 뭘로 하냐면 listening to them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let them know니까 그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자, 무엇을 알게 하냐면 you respect their thinking. 당신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라는 걸 알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let them voice their opinion.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말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네요. 자, 소위 let도 사역동사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와 있냐면 동사 원형 와 있고 여기도 똑같이 let이 사역동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자, 어떻게 지도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느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도자를 중요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자,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주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어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있구나라고 알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의 의견을 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As an added bonus, 그리고 더해진 보너스로, 추가되는 보너스로. add라는 단어가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거 그래서 명사로 addition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연결사 중에 in addition이라는 말이 그래서 게다가 더욱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addition이 이제 더하기, 첨가, 추가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added 보너스니까 거기다가 보너스로 보태서 거기다 보태진 보너스로 you might learn something, 당신이 어쩌면 뭔가를 배우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once told me, 한 번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CEO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주 large company의 크다란 회사의 CEO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얘는 꾸미고 있는 말이 CEO겠죠? 사람이니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아주 큰 회사의 CEO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CEO는 one of his manager, 자기 매니저들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re's nothing,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You could possibly tell me, 어쩌면 네가 아마도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니까짓게 나에게 얘기해 줄 건 없어. 근데 어떤 거냐면요, 이 tell이라는 말이 소위 그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된 겁니다. 나에게 말해줄 뭐가 없냐면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야, 예전에 그와 관련해서 그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네가 아마도 말해줄 건 없어. 네 딸과 얘기하는 건 다 생각해 봤던 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니까짓게 내가 생각 안 해본 걸 말해줄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on't have tell me,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지 마.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 What you think unless I ask you. unless라는 말은 if not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는 건 나한테 말하지 마. Is that understood? 알아먹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Is that understood라는 말은 이게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수동으로 적힌 거예요. 그죠? 표현 하나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You understand라고 할 때는 do를 빼고도 많이 쓰는데요. Do you understand? 이렇게 쓰면 이건 네가 이해를 할 거니까 능동으로 쓰이는 거지만 이 that은 앞에 내가 말한 내용이 된 거거든요. 내 말한 내용이 이해되었어 라고 수동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is that understood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저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 쓴 김에 이해했어 알겠어 라는 말을 쓸 때 do you understand 말고도 쓸 수 있는 표현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 하나를 배우면 학교에서 저거 하나로 그냥 평생을 버티잖아요. 근데 왜 인사도 그냥 굿 시리즈 4개로 끝내죠. 그죠? 굿모닝 그래프트는 굿나잇 굿바이까지 이렇게 4개 굿 시리즈로 딱 끝내잖아요. How are you 배우고 나면 How are you가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는데 How are you 무슨 뜻이죠? 인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How are you라고 하면 지금 어떠니? 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인사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How have you been? 이라는 인사도 많이 쓴다고요. 그동안 어땠어? 라는 이런 인사거든요. How are you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한 달 만에 뭐 2, 3주 자주 만나던 애가 오랜만에 만난 거면 이 인사가 훨씬 더 좋겠네요.
실제로 많이 쓰는 인사입니다. 근데 저 뜻을 모르고 how are you를 그냥 안녕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인사말인데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회진할 때 how are you라고 환자에게 물어본다고요. 병원에서 돌면서 오늘 좀 어때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맨날 그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민 가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 회진하면 how are you라고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911 와서 이렇게 차에 치인 사람 쓰러져 있는데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죽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은 나중에 어떤 말로 쓰는 건지 알고 걔가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자라는 말을 sleep tight라고 하거든요.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좀 달달한 인사말이죠. 근데 모르고 이게 그냥 잘 자로만 되면 이 말을 갖고 장난을 친다거나 이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에 좋은 꿈 꿔라는 말을 sweet dreams라고 그래요. 그 글자 그대로 달콤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말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굿나잇, 내일도 굿나잇, 모레도 굿나잇, 계속 굿나잇. 그러다 상대방이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러면 안타깝습니다. 인사말도 이렇게 슬립 타이트는 참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푹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인사말 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Do you understand란 말도 예를 들어 you follow me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예, 스님들이 수업하다가 알겠어? 이해됐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인데 you follow me도 좋고 그 다음에 did you get it?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맞는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도 좋아하죠? You got it?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하죠.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것도 you got it 하는데 너 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러면 이제 그럼 I'm fine, thank you, 되는 겁니다. 그럼 you got it 이런 의미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좀 무섭게 말할 때 저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또 어떤 말도 많이 쓰냐면 Are you with me? 교사들 수업할 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말 표현 보면 느낌 오죠?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랑 같이 있지? 라는 얘기예요, 직역하면. Are you with me? 라고 하는데 Yes, I am. 이러지 마시고 I'm with you.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한다는, 이해 아니면 알겠니? 이런 말 쓰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해도 되죠. 말장난이 될 수도 있겠죠. 대답할 때 Yes, I am 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Are you with me? 그러면 Yes, I am 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보통 Yes만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이게 지금 저 말이 나오면 얘가 조금 이제 기분 나쁘게 하는 말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겠네요. Is that clear? 이러면 알아먹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대시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Is that understood?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압박을 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건 하나만 더. Is that 이런 거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Is this 이런 거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the 발음 들어가는 놈들을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발음하냐면 합쳐서 is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is that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좀 무리해서 쓰면 is that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is that clear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is that clear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 시끄러워. 다음 문장이나 해석해 뭐 이런 겁니다. 자, 6번. 자, 그래서 imagine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The loss of self-esteem이라고 하면 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상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매니저가 must fail, 틀림없이 가졌을 그 자존감의 상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윗사람이 오더니 상사라는 놈이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야, 너 내가 얘기 안 하면 내가 요 부탁 안 하면 말하지 마. 뭐 넌 네가 말하는 거 다 내가 생각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알아먹었어? 이러고 그러면 뭐 날 더우면 살인도 나겠죠. 야, must have ed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언제 이야기 된다고 그랬죠? 얘는 과거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나 미래, 조동사 뒤에 have ed를 쓰면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You must be라고 이렇게 쓰면 만약 you must be ugly 이렇게 쓰면 그럼 너는 틀림없이 못생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 못생긴 거예요? 참고로 you는 복수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you must be ugly라고 쓰면 왜 웃고 그래? 표정이 거울 봐라, 거울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자, you must be ugly라고 쓰면 언제 못생긴 거냐면 지금 못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못생겼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you must 그 다음에 have been 이라고 쓰면 야, 너 옛날에 진짜 못생겼었어. 너 옛날에 정말 못생겼는데,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이거 써놓으면 여러분 수거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수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 그냥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과거예요, 과거. 이걸 수거라고 얘기하시는 분 영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위 상대 시제라는 거 배우면 아주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잘 몰라서 자꾸 저걸 뭐라고 하냐 막 그 조동사 have pp 뭐 이래갖고 이제 수거 이래갖고 열심히 외우라고 하시죠. It can't be true라고 쓰면 무슨 말이죠? 사실일 리가 없어 이런 얘기죠. 사실일 수 없어잖아요. can 해석할 줄 몰라요? can? 동사가 동작일 때는 하다가 되고 상태일 때는 이다가 되죠. 그쵸? 동작일 때는 하다가 되고 상태일 때는 이다가 되는데, 하다일 때는 할 수 있다지만 이다일 때는요 일 수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뭐 일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it can be true라고 하면 사실일 수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작이면 you can study라고 쓰면 너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공부할 수 있어 라는 말인데, 얘가 만약에 상태이면 그 다음에 you can be 뭐라고 할까? you can be an idiot 이럽시다. 너 바보일 수 있어 이렇게 쓰면 이때는 이다라는 말이니까 일수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조동사 문법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할 수 있다, 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문법책에서 1번 can의 가능성의 can, 2번 추측의 can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다, 일 수 있다 하면 되죠. 이거 언제 지금 사실일 리 없죠. 지금 사실일 리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cannot have been이 되면 지금이 아니라 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옛날에 사실이었을 리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수고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과거로만 가져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t must have discouraged. 역시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언제죠? 과거가 된 거죠. 그때 그 CEO가 얘기를 한 게 틀림없이 걔를 실망시켰을 거야. 낙담시켰을 거야.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겠지요. 그의 퍼포먼스는 뭔가를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쳤겠죠. 반면에 말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느끼게 만드는데 great sense of importance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아주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감각을 만들어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 거냐면 top of the world,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금방 져서 안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And the level of energy가,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rapidly니까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36번 문제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